자, 귤의 무게 평균이 86이고 표준 편차가 15. 자, 귤의 무게 평균,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수원에서 생산한 귤의 무게는 지금 Y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얘도 이제 무게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B, A 무게, B 무게. 88, 10제곱. 에이, 뭐야? 너무 썰렁하잖아. 안 풀고 넘어가도 될까?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선생님 왜 확률 변수가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야. 그냥 두 개 XY가 그냥 명확하게 그냥 처음부터 주어지는 문제라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풀면은 다 너무 쉽게 풀릴 문제들이어서 이거 넘어갈게요.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비교적 쉽거든요. 그냥 644번만 볼게요. 644번. 644번 봐주세요. 644번이야. 봤어? 644번 보세요. 시우야 644번 봐봐. 봤어요? 거기서 나 조건을 봐주시면 돼. 나 조건. 나 조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래요? 작다 크다 해서 더해서 1 될 때 이거는 표준화 했을 때 같아지는 거예요. 표준화 수치가. 작다 크다 해가지고 더해서 1 됐으면 표준화한 게 같은 위치에 딱 떨어져가지고 좌우해서 더해서 1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다 조건도 볼게요. 다 조건. 다 조건은 각각을 표준화를 했더니 둘이 같아졌다 그랬거든. 작다와 크다가 같아진 거야. 표준화를 했더니 작다와 크다가 같아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좌우로 찢어진 거지 또. 이게 표준화해서 0 된 거예요. 더해서 0 된 거. 이거 말로만 했는데 괜찮을까? 괜찮으면 고개 좀 과하게 끄덕여 줄래요? 안 괜찮다. 얘기 설명해 줄게 그러면. 안 괜찮아? 뭐야? 정체를 밝히라고. 아니 무슨 말이냐면 P에 X가 28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P에 Y가 28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다하고 크다고 같아졌다라는 거는 표준화를 했을 때, 자 얘를 표준화한 게 Z1이라고 한번 해볼게. Z1이라고 했고요. 여기 0이야. 자 여기 작은 곳하고 큰 곳하고 어딘가 제 표준화한 것보다 큰 거랑 똑같으려면 이렇게 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Z1 더하기 Z2가 0일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한 거야? 그런 거를 거의 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떨 땐 더해서 0이고 어떨 땐 둘이 같고 둘 중에 하나니까 파악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렇지. 개념기 12번은 근데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개념기 12번 해볼게요. 자, 12번. 12번. 모집 정원은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대요. 자, 정원이 20명. 근데 1000명이 응시했어요. 1000명의 성적 분포는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합격 최저 점수예요. 합격 점수. 몇 점인지를 구하는 문제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거. 왜 간단한 거냐면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얼마인지를 보니 합격 점수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합격 최저 점수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점수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합격 최저 점수예요. 최저라는 말 일부러 그냥 귀찮아서 빼먹은 거야. 아무튼 합격 최저 점수가 A라면 A 이상이면 합격이잖아. 이게 합격할 확률인 거죠. 괜찮아요? 이게 합격할 확률이야. 근데 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00명 중에 20명 합격했으니까 1000분의 여기서 1000분의 20이지 이게 합격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0.2. 0.2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주세요야 그냥.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거 표준화 했을 때가 이렇게 돼서 어디 Z가 있겠지 A를 표준화한 수치가 있겠지. Z1이라고 할게. 아 요게 0.2구나 이 얘기니까 요 부분은 0.3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주면 되는 거. 얼마예요? 거기 0.3 되는 거. 아 저거 1000명 아니에요? 100분의 2가 100분의 2가 0. 어? 선생님이 약간 초등학교 수업을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은 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이니까 여기 0.0 뭐야? 뭐 얼마지? 0.48인가요? 0.48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48이 2니까 너가 2가 표준화한 게 2가 되는 거 A 찾으면 돼서 A는 바로 구해지겠다. 그렇죠? A는 아무래도 86? 표준편차 2배니까 86? 86 그렇게? 별거 아니네? 됐다. 321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321쪽은 일단은 너희한테 맡겨볼게. 집에 가서 고민하면서 풀어. 여기 좀 어렵습니다. 321쪽 개념 힘 13번부터 다 푸세요. 약간 난이도 있다. 됐어. 자 이제 뭐 남았냐면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가 남았습니다. 쉬워요 여기는. 근데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자, 정규분포하고 이항분포의 관계. 이항분포가 또 나오네요. 그쵸? 자, 관계. 이항분포가 뭐였더라? x가 뭘 따를 때?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NP. 그죠? NP. CNS 확률. 이항분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 무슨 확률 분포? 독립시행. 그죠? 독립시행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 했어. 나만 이렇게 불러 사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부르는데. 이항분포는 독립시행 확률 분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시행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독립시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를 정규분포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독립시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규분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충분히 n이 요거 시행횟수 n을 말하는 겁니다. 시행횟수. 독립시행 상황에서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충분히 크다고. 얼마나 큰데요? 그냥 충분히 크다고 나옵니다. 충분히 크다고. 약간 확률을 약간 수학하는 사람들이 확률을 살짝 무시하거든요. 확률 통계를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요, 이 통계학은요, 문과 쪽 범주에 보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통계학과 있잖아요. 통계학과는 약간 좀 정통 수학에서는 조금 그렇게 좀 봐요. 약간 이렇게 낮게 봅니다. 아무튼 통계는 약간 그렇게 수학적이지 않거든.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가 그러니까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사실 정확히 어느 정도 큰지를 명시해 주는 건 맞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충분히 크면 따른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이라고 나오냐면 거기 책의 교과서에 나오긴 해요. 325쪽에 보시면 봐봐 맨 윗줄에 보면 n이 충분히 크면이라고 문장에 나왔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면 n이 충분히 크면이라고. 이걸로 끝이에요. 야 n이 충분히 크면 돼. 선생님 얼마나 커야 돼요? 그냥 한 100 이상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100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충분히 크다가 거기 보면은 제주 있어요. 충분히 크다는 것은 거기 중간에 4번 보이죠?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인 것을 만족시킬 때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교육과정상의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교과서에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 그래 n이 크면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셔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크면이라는 건 대충 그냥 대략이면 돼. 대략 about이야. about 10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봐요. 그럼 충분히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뭔지 우리는 알죠? 이항분포가 뭐였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이항분포라는 건 같은 시행을 반복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 그게 확률 변수였단 말이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100번, 10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횟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 횟수의 평균이 NPQ였단 말이야. 평균 분산이. 그게 이항 분포였죠? 근데 그 X의 분포가 처음에는 10번만 던져가지고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는 않는데 100번, 200번, 1000번 이렇게 시행을 하면 요런 분포를 그리게 되더라는 거야. 요 분포를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는 거야. 평균 주변으로 모이고. 예를 들어서 100번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20번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평균은 얼마예요, 여러분? 20이지. 그럼 20을 가운데다 두고 종 모양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사적으로라는 표현이 그 책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100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100 이상은 이게 어바웃이에요. 이것도 교과서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충 100 이상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지. 이거 명시하시면 안 돼. 이거 사실 명시가 아니야. 교과서에 없어. 충분히 크면 그냥 충분히 크면 돼. 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x는 어떤 분포를 따르겠어? 당연히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 아니야? m 시그마 제곱, m 평균 분산. 평균이 누구지? np지. 이항 분포라고 했잖아. m 시그마 제곱이 뭐야? 분산이 뭐야? 분산이 npq잖아요. 이게 표준 편차죠? 이렇게 이거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을 안 주죠. 안 주고 시행이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를 줘버리고 나중에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개념 익힘 1번은 그냥 너네가 집에 가서 하고요. 개념 익힘 2번. 자, 개념 익힘 2번을 예를 들어줘 볼게. 이런 거예요. 자,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 자, 범죄자는 출소한 다음에 재범 확률이야. 다시 이거 엄청 높네요. 아 진짜 엄청 높네. 다시 나오면 안 되네.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0.8. 근데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자 지금 이제 400명이 있다는 거야. 400명 중에서 출소 의 범죄를 범하는 자가 300명 이상인 확률이야. 자,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른 거야. 범죄를 저지르는 해서 300명 이상인 확률이에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냐? 우선 첫째. 자, 일단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거 독립시행이구나를 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던 건 주사위를 몇 번 던져 이런 걸 제일 많이 접했잖아요.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이런 게 다 독립시행이에요. 100명이 시험을 봤어. 독립시행인 거예요. 백신을 200명이 맞았어. 독립시행인 겁니다. 출소한 다음에 너 범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한 명 한 명 물어보죠. 400명한테 독립시행인 거예요.
몇백 명이 몇 명이 무슨 일을 할 확률 이런 게 나오면 다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거 독립시행인 애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독립시행이구나. 400번 시행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확률이 0.8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400,0.8이라고 쓰는 거에서 출발이에요. 문제를 딱 보고 이거부터 쓰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다가 적어주라 그랬잖아. 적어주셔야 돼. X가 뭔지. 그럼 X는 뭐지? 여기서 X는 뭐야? 뭐를 X로 잡은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게 무슨 확률이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죠? 그럼 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 이항공포는요, 이 말도 중요해. 여러분 복귀 노트 적으실 때 어디 한 귀퉁이에다 적어놔. 이항공포는요, 특징이 뭐냐면 확률 변수가 횟수, 개수. 이항공포의 특징은요, 확률 변수가 횟수 또는 개수, 뭐 사람 수. 이게 이항공포의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재범한 사람 수, 그죠? 재범이라는 표현 괜찮죠? 재범한 사람 수가 X라는 사실. 요거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평균이 당연히 뭐겠어요? 평균은 곱하니까 8, 4, 32, 320인가요? 자,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그냥 말할까? 분산은 뭐죠? NPQ니까 NP가 320이니까 320에다가 Q 0.2 곱해야 되죠. 64인가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8인가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로 넘어간다고요. 320,8제곱이라고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정규분포가 재밌는 게 정규분포만 앞에서 계속 볼 때는 약간 맨날 똑같으니까 약간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 독립시행하고 섞여서 나오면 조금 더 재밌어져요. 고개를 젓는데 고개를 젓지 마시고. 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재범한 사람 수라 그랬잖아요. 노테이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재범한 사람 수였어. 뭐라 그랬어? 300명 이상. 명확해지죠 이제. 300명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제. 재범한 사람 수가 300 이상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노테이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을 쓸 때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연성이. 아무 생각 없이 식을 쓰시면 안 돼요. 문제를 보면서 300명 이상 범죄자가 300명 이렇게 재범한 사람 수가 300 이상이구나. 식을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하시면 300이면은 얘보다 작네. 이게 얼마지? 그럼 마이너스 2.5인가요? 맞아? 마이너스 2.5 같아. 마이너스 2.5 이렇게. 그러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릴게. 마이너스 0이고 Z 마이너스 2.5 요점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5. 0.49 나와 있으니까 이 전체는 0.99죠. 이상의 확률. 그게 0.99. 그죠? 0.99가 다. 99%. 99%. 오이씨. 이 새끼들. 400명인데 99%? 진짜 나쁜 놈들이네. 어느 범죄일까요? 어느 범죄일까? 내란 아니겠지, 내란? 요즘 뭐 제일 뉴스가 완전히 핫해가지고. 자,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원, 마지막 부분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념 4번 볼게요. 풀어보실래요? 요 방금 풀었던 요 문제 있잖아. 뭐 재범하고 막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수능에 잘 안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거 어디에 잘 나오냐면 경찰대 시험에서 나와요. 경찰대 시험 맨날 문제가 범죄자, 뭐 살인 사건, 막 이러면서 목격자, 막 이런 문제 맨날 경찰대. 수능 시험에서는요. 그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안 쓰도록 해요. 쓰지 말라고 해요. 부정적인. 선생님이 수능 출제가서 내가 처음 출제 가서 선생님 문제가 실렸거든요. 실렸는데 수능 내가 출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예요.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터졌을 때 얼마 안 됐을 때가 그래갖고는 내가 그 방사능 관련된 문제를 낸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그 문제를 냈어요. 실생활 문제로. 문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딱 해서 뭐 이게 뭐게 어떻게 됐는지 지수로 관련된 문제를 냈거든요. 냈는데 딱 그거로 커트 당했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체 A, 기체 B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네, 기체 A, 기체 B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서 출제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가 기체 A, 기체 B 나오면 수시생인데 생각하시면 돼요. 풀고 계시죠? 해운회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 승선한다. 배를 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선한다. 배를 탄다. 340명이 예약. 아니구나. 정원이 340이구나. 정원이 340명, 예약이 400명.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얘 풀었어? 오, 얘 그거 잘한다. 이거 약간 국어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약간 문제를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약간 애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승선할 확률. 승선할 확률이 5분의 1, 5분의 4네요. 그렇죠? 승선할 확률이 5분의 4.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다. 그럼 일단은 x는 정규 바이노멀이에요. 이항분포입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예약했는데 뭐 몇 명이 탔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400명 그다음에 애들이 배를 탈 확률이 5분의 4.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해야 돼? 승선한 사람 수 이렇게 해야죠. 승선한 사람 수에 대한 평균 평균과 분산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은 5, 8, 40이니까 84, 32, 320인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5분의 1을 추가로 곱하면 5, 6, 30, 5, 40, 64? 그러면 8제곱이네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 얘가 승선한 사람 수라고 했으니까 승선한 사람 수가 정원보다는 작아야지 되겠죠. 작거나 같으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어야. 약간의 국어 문제다. 됐지? 다 잘했나봐. 다 여유 있는 표정들이네. 그러면 340이니까 여기도 2.5네요? 2.5 이하. 이것도 보면 대충 0.99만 이렇게 되겠다, 그죠? 0.4958이야?
0.9958인가요? 0.9958. 이제 난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 사실 이렇게 그 수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약간 좀 애가 좀 약간 좀 덜 떨어진 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할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없어가지고 이 그 상식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보면서 아 저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수학 되게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원 초과지 않으면 이 정도 되니까 340명까지는 초과해서 예약을 받는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난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 너희 호텔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뭐 부킹 이제 저 여기서 확인해서 방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방이 예를 들어 객실이 1000개, 객실이 뭐 1000개인데 한 200명 이렇게 예약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안 올 수 있어서 노쇼, 그죠? 그런 거 같아. 참 처음 알았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끝났네. 끝났습니다. 정규 분포는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거기 뭐 불량품 개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냥 푸시면 문제가 없다. 됐어요. 단원종합이야. 단원종합. 네, 자 통계적 추정. 마지막 단원입니다. 잘하면 오늘 좀 하고 오늘 개념 중심으로 수업하고 여기 과제는 안 낼 거예요. 과제는 안 낼 거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이 한 번 있죠. 그렇죠? 왜냐면 수요일이 없어요. 그럼 수요일 날 학교 가나요 혹시? 언제 학교 가지? 네? 다 다음 주요? 개학이 언제예요? 18일이요? 저희는 16일. 저희 다음 주에. 다음 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학 일정을 선생님 직접 짜거든요 항상. 전체 학교의 일정을 다 확인한 다음에 교집합으로 짜거든요. 교집합. 방학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교집합으로. 그 교집합 너네 서영고 아니었으면 너네 다음 주도 또 저거 했어. 너네 감사히 할 줄 알아야 돼. 서영고는 다음 주에 개학이래. 안 그랬으면 너네 좋겠다. 다음 주 한 주 더 넣어. 와, 서영고 좋겠네. 다음 주에 그러면 좀 밀린 거, 뭐 앞에 했던 거, 뭐 안 풀고 넘어간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오답도 좀 다시 해보고 그러셔야 돼. 수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정규 수업만 있고 특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수업인데 이거 통계적 추정을 오늘 하고 금요일 날 하면은 얼추 될 것 같아요. 문제 풀고 이런 것만 여러분이 추가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용어가 좀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모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맞나 이거? 모집 어미 모자. 알지? 어미 모자. 자, 모집단이라고 해서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모집단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5천만 되나? 5천만 안 되나 지금? 줄어가지고 4천만 5천만? 뭐 아무튼 5천만 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 5천만 명. 전체 인구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거지. 5천만 명한테 뭐 이런 조사를 하고요. 뭘 조사해 볼까? 점심 뭐 먹었나 조사해 볼까? 자, 5천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야. 그럼 뭐 자, 햄버거 너네 뭐 먹을래? 점심 뭐가 좋아? 된장찌개?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한식? 그럼 된장찌개. 전국 사람들한테 된장찌개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다 된장찌개 고작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이거 물어보려고
전국에 5천만 명 다 물어볼 수 없잖아. 안 그래? 된장찌개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만 물어보는 거야. 일부만. 전체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집단이라고 하고 이 일부를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집단에 그 표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표본 추출. 표본은 왜 구성을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체를 다 물어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물어볼 수 없으니 일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전수조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수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뭘까요? 전수조사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하에서 전수조사. 최근에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전수조사해야죠. 그죠? 그리고 뭐 인구조사 이런 거 있잖아. 몇 명 사는지. 그 표본만 조사할 수는 없겠죠. 화성시만 조사하고 전체가 몇 명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인구조사 이런 건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장찌개 좋아하는지 이런 건 전수조사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표본조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학생들의 뭐 수학 점수 이런 거? 아 근데 그거는 시험을 전국 시험을 또 볼 수도 있긴 하니까 뭐가 있을까? 뭐 그냥 뭐 선호하는 운동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선호하는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당연히 안 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표본 추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본 추출을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으로 조사를 합니다. 추출을 합니다. 일단 첫째 임의 추출합니다. 임의로 뽑는다는 거예요. 안 보고 여기서 안 보고 이렇게 하나 딱 골라서 보겠다는 소리예요. 임의 추출. 두 번째 복원 추출을 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복원 추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걸 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원 추출한다는 거.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 모집단이 5천만 명인데 다 물어볼 수 없으니 1,000명도 사실 많아요. 한 500명 이 정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그 수초 무슨 여론조사 그런 거 하잖아요. 여론조사 500명 샘플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1,000명 조사하면 꽤 많이 조사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돈을 진짜 많이 쓰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은 막 10,000명씩 조사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명. 선생님 5천만 명인데요? 근데 왜냐면 보통의 표본이 작으니 보통 한 500명만 조사하기 때문에 뭐 1,000명, 뭐 10,000명 되게 많은 건데요. 우리 500명만 조사한다고 쳐볼게. 50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려는 거거든요. 500명을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는 거냐면 500명을 싹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5천만 명이 있잖아요. 500명을 막 모아. 자, 500명 모아놓고 자, 너 뭐 된장찌개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야, 이리 와보세요. 자, 된장찌개 드셨어요? 자, 이제 가세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얘는 2번, 3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국빈이가 자꾸 걸리지? 이럴 수 있는 거야. 보건 추출이란 말이야. 행인이 어떻게 이게 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계속 걸릴 수 있는 거야. 보건 추출.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예요.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보건 추출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순서쌍이라고 보셔야 돼요. 순서쌍. 이 표본의 어떤 형태인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순서쌍이라고. 그러니까 별량들이 순서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쌍. 그럼 내가 아까 500명의 표본을 뽑는다고 했다면 500명의 표본을 뽑는다고 했다면 얘가 500개가 되는 거예요. 순서 500개짜리 순서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수 있지. 내가 뽑는 요 순서쌍의 개수 있잖아. 요 개수. 요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다 n이라고 쓸 거야. 중요하다. 이 표본은 순서 쌍으로 구성됩니다. 순서 쌍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 약간 뭔 얘긴가 싶긴 하겠지만 일단 따라왔다고 가정하고, 잘 따라왔나 모르겠지만 가정하고 질문 한번 해볼게. 자, 모집 단위 1000명이라고 해볼게. 1000명이야. 내가 표본의 크기 몇 짜리 할까? 뭐 100짜리 할까? 100짜리 표본의 크기 100짜리 표본을 추출할 거야. 표본을 추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표본의 서로 다른 표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지금 얘기한 거를 제대로 따라왔다면 저걸 답할 수가 있거든. 1000명이 모집단인데 표본의 크기 100짜리 표본을 추출한대.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서로 다른 표본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가능한 표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표본의 개수. 답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대부분 다. 자, 정확히 1000의 백승계입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자, 모집단이 1000명이에요.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여기 이제 1, 2, 3에서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모집단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나는 표본의 크기 100짜리를 뽑는다 그랬죠. 그럼 100개짜리 순서쌍을 뽑는 거예요. 총 100개짜리 원소로 만들어진 순서쌍을 뽑는 겁니다. 순서쌍인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물어본 애가 첫 번째 순서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얘들아. 1 가능해, 안 가능해? 111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복원 추출이니까. 1 나오고 여기 또 1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소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 1000가지. 두 번째 원소를 뽑는 방법 몇 가지? 또 1000가지라. 계속 1000가지야. 1000가지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국빈이가 계속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넣었더니 국빈이 또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순서쌍 전체의 총 가지수가 1000의 백승가지의 서로 다른 표본이 구성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표본 몇 개 구성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문제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건 드문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표본을 구성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했느냐를 묻고 싶은 거야, 나는. 표본이 어떤 방식,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는 건지를. 첫째, 순서 쌍이라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뽑고 다시 넣어놓고 다시 뽑는다는 사실. 그거를 명확히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1000명에서 내가 100개짜리 표본의 크기가 이거 개수를 말하는 거야. 100개짜리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렇게나 많이 뽑을 수 있으면 표본 언제 다 이거를 다 뽑나요? 있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표본은 왜 추출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집단이 너무 많아.
전부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만 조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100명만 조사하고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표본은 한 개만 뽑아요. 이해하셔야 돼. 얘들아, 내가 말하는 표본이 한 개다라는 말은 순서상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는 표본은 한 개만 뽑는다. 한 개 딱 뽑아서 전체를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1000의 100승계의 표본 100개짜리 표본들을 서로 다른 걸 1000의 100승계를 뽑을 일은 실제로 존재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가능한 표본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일단 이해됐을까? 일단 이해됐기를 바라고. 자, 이럴 때 저 모집단의 평균 있죠. 여기다가 적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모집단의 평균 있죠. 그걸 모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을 M이라고 쓰고요. 얘는 모집단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분산이라고 해요. 모분산은 V라고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에요. 그냥 기존의 분산하고 똑같아요.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그럼 모표준 편차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맨날 지금까지 뭐 표준 편차도 구하고 다 했잖아. 그게 이제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씁니다. 모표준 편차. 자, 그러면 이 표본 가지고도 평균을 낼 거야 이제.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안에서 이 100개의 평균을 내는 거야. 괜찮을까? 100개의 평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호가 바뀌어요. X바라고 씁니다. 표본 분산. 표본 내에서 분산을 구해요. 표본 분산. 얘는 이렇게 적어요. 표본 표준 편차. 얘가 이제 S예요. 기호가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 표본 내에서의 평균을 구한 거는 X바라는 기호를 써요.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써요. 얘랑 비교해야 돼.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가 다릅니다. S라고 쓰고요.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써요. V 이런 거 안 쓰고 S제곱이라고 씁니다. 표본 내에서 분산을 구한 거야.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힘들지? 다 왔어? 끝났어 이제. 자, 그런데 결론만 내릴게. 그냥 오늘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할게요. X바의 평균. 여기서 힘들어. 여기서 힘들어. 봐봐. 잘 이해해야 돼.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평균이야. 그치? 누구의 평균? 요 원소들 여기다가 표본을 구성했을 때 요 100개짜리들의 평균이에요. 그럼 얘는 상수 아닌가? 평균이니까 상수지. 그렇잖아. 값이 하나 나오고, 이거 평균 하나 나오겠지. 여러 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평균 내면 얼마 나오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표본 평균은요, 양가적 의미를 가져요. 양가적 의미. 평균으로서의 그 대표값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 별량의 역할도 합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표본 평균 X반은요, 대표값의 역할도 하고요. 대표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량의 역할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대표값이기도 하면서 별량이기도 해요. 선생님, 아니 이거의 평균은 상수인데 어떻게 별량 역할을 하나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이고 힘들어. 좀만 참어. 금방 끝내줄게. 잘 봐. 뭐냐면 표본이 가능한 표본이 겁나게 많다니까. 내가 100개짜리 표본을 뽑으면 얘는 한 개지만 서로 다른 가능한 표본들이 졸라게 많다고.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 그러면 표본 평균도 이 표본 하나에 대해서 표본 평균 하나 나올 거고 또 다른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나올 거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이 또 하나씩 계산이 되면 그 녀석들이 다시 별량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녀석들의 평균이라는 대표값 역할도 하고 별량의 역할도 한다고. 요거 이렇게 많은 표본들의 표본 평균이 하나 둘 셋 넷 나올 거 아니야. 1000에 100쓴 개만큼이 쭉 표로 쭉 나온다고. 표로 각각이 또 별량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이제 상식의 범주로 들어가 볼게. 자, 여러분이 얼마나 상식적인지 보자. 자, 나는 전국 사람들한테 너네 된장찌개 먹었어 안 먹었어를 물어볼 계획이야. 다 물어볼 수 없지? 100명을 뽑아서 물어봤어. 100명을 딱 뽑아서 물었더니 얘가 뭐 30명이 너무 많은가? 30명이 된장찌개를 드셨대. 자, 그러면 그 30이라는 수치가 전체 모집단의 모평균과 같다,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같다, 같지 않다. 모평균. 전국에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이면 30%? 30%가 드셨어요가 전체 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틀리다. 답은 다르죠. 100명 물어봤는데 어떻게 전체를 대표해? 당연히 아니죠. 모집단과 다르죠. 괜찮지? 자, 그런데 그 짓을 5천만에 100승번 하는 거야. 아니구나? 거꾸로구나. 100에 5천만 승을 하는 거야.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표본, 만들 수 있는 모든 100개짜리 표본들을 계속 만들어서 물어봐. 야, 몇 명 물어봐. 죄다 물어본 다음에 그거 전체 평균을 딱 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전국 평균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안 그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동일하다. 상식이지. 카만센스. 표본 평균의 분산. 자, 이거는요 역시 그리 수학적이진 않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자, 모분산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만큼 나눈 거랑 같대요. 이거 사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약간 수학적이지 않은데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증명은 우리 교육과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냥. 자, 무슨 말이냐면 모분산을 이건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앞으로 n이라고 쓸 거예요.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아. 모분산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는. 왜 그런지만 그냥 약간 이미지만 설명해 줄게요. 이미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볼래? 분산이라는 게 뭐지? 평균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졌냐 떨어졌냐라는 게 분산이었지. 그치? 그러면 자, 전국에 된장찌개를 먹었냐 안 먹었냐를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본 거. 한 명. 그러니까 그냥 그 별량이 한 개짜리. 그냥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그 확률 변수 별량 이게 5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평균 주변으로부터 각각이 떨어져 있는 정도와 100명을 모아서 평균을 낸
그 평균 값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와 어느 게 더 평균에 가깝게 가 있겠니? 개별 얘한테 물어본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본 그 분산과 표본의 평균을 낸 그 평균 값들의 분산과 누가 더 크겠어 분산이? 아니 어렵나? 좀 어려웠나? 좋아,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좋아, 수학 점수가 전국 평균이 50점이라고 치자. 50점이면 적당한 거죠. 요즘 수학 점수 애들 기본적으로 평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어. 국비나 수학 점수 몇 점이요? 100점인데요. 그래서 100점이구나. 애들 잘 보네. 수학 잘하네. 친애한테 물어봤어. 저도 100점인데요. 좀 잘하는데. 저기 모씨 A씨한테 물어봤어. 저는 빵점인데요. 막 이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00명을 모아서 평균을 빡 냈어. 100명을 모아서 평균을 냈어. 그러면 내가 100명을 모아서 평균 낸 수치랑 얘한테 물어본 그 값이랑 누가 평균에 가깝겠냐고요. 아무래도 100명 모아놓은 게 좀 더 평균에 가깝겠지. 개별로 물어본 거에 비해서 분산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산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2명으로 한 거랑 표본의 크기를 10명으로 한 거랑 10명한테 물어본 거랑 100명한테 물어본 거랑 10,000명한테 물어본 거랑 어느 게 더 모평균에 가까워지겠니? 10,000명한테 물어본 게 좀 더 모평균에 가까워지겠지? 반비례. 그래서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작아진다로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됐어? 힘들다. 마지막. 이건 말이 너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진짜 쓰기도 힘들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거의 루트 씌운 거랑 똑같겠지. 자, 이것을 우리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라고 부릅니다. 분포라고 부르고요. 자, 원래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이것도 나름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 그 증명 과정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가능하고요. 이건 당연히 얘가 그리스티가 된 거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얘들아 이렇게 알려져 있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살짝 암기하시면 되고, 이 단어는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가 x바의 분포, 두 번째가 실제로 통계적 추정하는 파트가 두 번째로 나와요. 두 파트로 나뉘는데 그 중에 이 전반부는 얘로 끝이야. 얘로 끝. 모든 개념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연락이 많이 떠들었지. 선생님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나 이거 진짜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는데 얘만 알면 문제는 다 풀려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 일단 오늘 내가 한 30분간 이거 떠들었는데 꼭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선생님이 하려는 얘가 뭔지, 결국에 저것만 알면 되는구나, 그리고 표본이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다음 시간에 오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중해서 잘 듣네. 힘들 텐데. 현수야, 마지막에 좀 힘들었지?